숙제하라고 소리 지른 후 방문을 닫은 그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걱정됐던 적 있으신가요? 플래너, 계획표, 학교 다녀오면 숙제부터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집중 못하는 학생에게 정말 효과 좋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님의 공부 전 실행 루틴인데요. 이 한 가지만 바꾸면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면 효과적인, 그리고 산만한 저희 아이에게 적용해 보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피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온갖 방법 다 해봐도 안 됐던 산만한 아이가 왜 이 방법으로 성공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의 뇌를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에서는 나도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라는 의지를 만드는 호르몬이 생산되죠. 그게 바로 도파민인데요. 그런데 산만한 아이들은 대부분 이 도파민 공장의 작동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 국립약물암용연구소 NIDA 소장을 지낸 노라 볼코프 박사가 두뇌를 직접 촬영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산만한 아이들은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 자체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 라고 말해도 뇌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공장에 연료가 없으면 작동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런 아이한테 의지가 없어서 게을러서 그래 라고 하는 건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왜 안 가지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 뇌의 구조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ADHD가 아닌 아이들도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비슷한 집중력 부족과 실행 마비를 겪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천만 년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최근에 등장한 생활 패턴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당연히 하는 것, 바로 스마트폰의 숏폼 영상과 게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게임 회사, SNS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면서 우리 아이들의 두뇌 도파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10초 안에 터지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1초 안에 재미없으면 바로 넘겨버리죠. 그러다 재미있는 쇼츠를 발견하면 나도 모르게 멍한 눈빛으로 반복해서 보고요. 이 랜덤한 재미가 중독자처럼 뇌를 만듭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짧은 순간에 더 큰 즐거움을 원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10초 정도 기다렸다면 5초, 3초, 1초 재미없으면 바로 엄지를 쓸어 올리죠. 지금 보시는 부모님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성장기 두뇌가 한창 발달할 시기에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뇌가 여기에 적응돼서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리게 됩니다.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운동 등 10초 안에 도파민이 터지지 않는 일은 뇌가 아예 관심을 꺼버립니다. 이걸 미디어 증후군 또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혹시 나도 ADHD인가 걱정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검사해보면 바로 이 팝콘 브레인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아이를 무작정 혼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심리학자를 고용한 기업들이 우리 아이의 뇌 집중력을 빼앗았던 겁니다. 이제 근본 원인을 알았으니 계속됐던 공부 습관 실패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계속하려는 패턴이 있어요. 물리학에서 배웠던 관성의 법칙이 우리 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어제 숏폼만 봤던 아이는 오늘도 숏폼을 보고, 어제 공부했던 아이는 오늘도 공부해요. 하루에 1%씩만 쌓여도 이 두 아이의 격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런데 숏폼의 쾌감에 길들여진 뇌를 공부 습관으로 바꾸려 할 때 필요한 첫걸음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5분만을 외치며 다시 휴대폰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였던 관성으로 두뇌 작동 방식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걸음의 에너지를 완전히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집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분 규칙입니다. 오늘부터 공부 2시간 하자.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 뇌가 버거워서 실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숙제 한 문제만 풀자. 이렇게 시작점을 낮추면 아이가 이 정도는 할만한데? 싶을 거예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강조하는 2분 규칙이죠. 악순환 스노우볼을 깨기 위해 딱 2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2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 보니 별거 아니네 하며 자연스럽게 5분, 10분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안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던 스노우볼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 거죠. 저만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이걸 아이한테 명령으로 말하지 마시고 게임처럼 제안해 보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이의 반응과 지속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두 번째, 2분 운동입니다. 아니, 공부도 겨우 시작했는데 무슨 운동? 싶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장 가서 1시간 땀 뻘뻘 흘리는 게 아니에요. 책상 앞에 앉기 전 딱 2분 제자리 뛰기 혹은 팔 벌려 뛰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님이 한 연구가 있습니다. ADHD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에 운동을 시켰더니 놀랍게도 약물을 복용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집중력과 수업 태도가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은 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즉각적으로 높여주거든요. 실제로 ADHD 약물이 하는 작용과 똑같죠. 그것도 약물처럼 끊었을 때 우울감이 크게 오는 리바운드 부작용도 없이요. 근본적으로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는 거죠. 또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연구를 보면 단 1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뇌의 주의력 부위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밝혔어요. 즉 아이가 시작을 못하고 몸을 꼼지락거릴 때 억지로 책상에 1시간 앉혀두는 것보다 딱 1분간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게 뇌를 훨씬 빨리 실행 모드로 전환시킨다는 거죠. 우리 뇌에 강제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제 아이도 산만해서 아무리 책상 앞에 앉혀봤자 멍하니 앉아만 있었거든요. 공부 시작 전 저와 함께 제자리 뛰기를 했죠. 거짓말처럼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살아나고 아이의 집중력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평상시 이런 고민 있으셨을 거예요. 일상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아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있으셨죠?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부끄럽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댓글에 답답한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미국 최신 자료 싹 찾아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면 여러분 궁금증 해결하는 미국 최신 정보 영상 올라왔을 때 빠르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산만한 아이 전용 마음 훈련이에요. 2분 운동으로 두뇌에 시동을 걸었는데도 막상 앉으면 다시 초폼 5초 집중력으로 되돌아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초폼에 노출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데요. 친구와 어제 싸운 것, 게임에서 져서 억울한 것, 내일 수업 시간에 힘든 것,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정신의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실행기능 마비라고 이름 붙이신 증상인데요. 내가 머릿속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떠오르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 결과를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평범한 생각보다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인데요. 쇼폼에 중독된 뇌가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된 아이들은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자기 비하적 신념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드시 교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정말 효과적인 게 명상인데요.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명상? 이렇게 어야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 같은 명상은 따라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 생각이 끊임없이 쏟아나서 1초도 쉬지 않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구경하는 명상이죠.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게 게임이라고 생각해봐. 그걸 네가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 방법이 왜 좋냐면 이렇게 내 생각을 제3자의 눈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하면 뇌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지기 때문이죠. 저도 제 아이도 처음엔 10초도 안 돼서 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해요. 10초 만에 딴 생각이 났다는 걸 알아차린 것 자체가 명상 1회 성공이라는 거죠. 2분 타이머를 맞추고 아이와 함께
함께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이 보여? 하고 물어보세요. 이 명상을 계속하면 쇼폼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산만해지려는구나 하며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나의 뇌를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네 번째, 환경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 조용한 독서실에 있으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됐던 순간. 이건 산만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너무 조용하면 뇌가 심심해서 스스로 자극을 찾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딴 생각이고 산만함이에요. 이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 뇌가 집중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브라운 노이즈인데요. 화이트 노이즈보다 저음대가 강조된 소리죠. 비행기 좌석에서 들리는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대표적이에요. 비행기 타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잠이 잘 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이 브라운 노이즈 때문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일정한 파동의 소리는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가 배경소음에 만족해서 진짜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게 도와주는 거죠. 뇌에 포근한 담요를 덮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직전까지 쇼폼의 유혹에 시달렸는데요. 유튜브에서 브라운 노이즈 10시간짜리를 틀어놓고 헤드폰을 끼는 순간 거짓말처럼 뇌가 차분해지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게임 회사와 쇼폼 회사가 만든 도파민 중독을 깨는 강력한 방패가 돼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어떤 소리든 거슬려 하는데요? 하는 분요. 그런 경우 처음부터 볼륨을 귀에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작게 틀어보세요. 뇌가 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의식 아래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알기 전까지 아이에게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지금 유튜브 볼 시간이야? 대체 언제 공부할 거야?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 저 스스로도 많이 자책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미국 강연을 계속 찾아서 공부했거든요. 러셀 바클리 박사님 강연 300개를 번역기 돌려가며 하나씩 다 들었죠. 그때서야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저와 딸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소리 지르는 걸 멈추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아이와 함께 시작했어요. 처음 3주는 솔직히 티가 안 났어요. 4주차에 접어들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공부 시작 전 함께 운동을 하고 브라운 노이즈를 켜고 타이머로 2분 게임을 시작했더니 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하면 되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나더군요. 산만했던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결국 경쟁률 높은 부산외고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약 없이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요. 약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순 없죠. 하지만 약과 함께 혹은 약 없이도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환경을 바꾸는 게 진짜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이 화면 캡처해 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1번, 2분 규칙으로 시작하세요. 첫 문제만 풀자. 책상 딱 2분만 정리하자로 좋은 방향으로 스노우볼을 굴리세요.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평생 할 수 없습니다. 2. 공부 시작 전 2분 운동으로 뇌를 깨우세요. 제자리 뛰기, 팔 벌려 뛰기 2분.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교수가 증명한 천연 각성제입니다. 약보다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3. 2분 생각 구경으로 전전두엽 피지를 두껍게 만들어주세요. 무념무상이 아닙니다. 게임을 구경하듯 내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알아채는 순간 아이의 실행력 근육이 강해집니다. 4. 브라운 노이즈를 켜세요. 완벽한 정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음으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딴짓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딱 3주만 해보세요. 그리고 3주 후 아이의 변화를 댓글에 일기처럼 남겨주세요. 사람의 뇌는 적기만 해도 실행 능력이 700% 늘어난다고 해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대화 나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곧잘 하는데 다음날 되면 금방 되돌아가요. 맞습니다. 기존 관성이 강하게 학습된 아이라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저도 다시 돌아가려는 제 아이에게 적용한 미국 최신 뇌과학 기법이 있는데요. 산만한 아이가 스스로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한 외부 마감 효과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